일단 가장 최근에는 블랙록이 2,500만 달러 론을 3개월 만에 장부가 100에서 제로로 상각했습니다. 블랙스톤에서는 5조 6천억 원, 38억 달러 규모의 환매가 발생을 했었고, 이 모든 거에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알렸던 블루아웃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매도 비율이 15%, 한 18%까지도 되고 있어요.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, 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5분 컷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좀 더 최근 자료를 보면은 지금 블루아웃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제 단순한 조정이 아닌 게 아닌가, 어, 이게 실물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뭐 어디까지 이 여파가 좀 계속될 것인가라는 말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좀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숫자가 말해주는 심각성을 얘기를 해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블랙스톤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, 블랙스톤은 세계 거의 뭐 글로벌 넘버 원 사모펀드죠. 조 단위의 AUM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정도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이런 회사가 흔들린다는 건 사모펀드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. 이 환매가 발생한 펀드는 Bcred라고 이제 비상장 이 사모 대출 펀드입니다. 여기에서 이 펀드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라고 하는 이 환매 규모가 38억 달러, 한화로 한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됐었고, 이 particular 펀드 자산의 한 7.9%였어요. 이게 사실 어,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리뎀션이 일어난 거죠.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나름 긍정적인 뉴스를 찾자면 이 블랙스톤 시니어 그 매니저들이 자기들 이제 플렉십 펀드에 한 1억 5천만 달러를 직접 돈을 샀습니다. 개인들이 돈을 싸서 자기 돈을 넣었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은데, 근데 이걸 또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만큼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그런 게 방증이기도 하죠.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. 블랙스톤은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 되게 크고 센데, 이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과 그리고 사모 대출 시장의 그 프라이싱에 있어서는, 사모 자산의 프라이싱에 있어서는 거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, 이런 펀드 회사가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급하게 매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자산 가격 전반에 좀 폭락이 올 수는 있죠. 1등이 이 정도인데 더 작은 펀드들, 뭐 중소형 사모 펀드들도 되게 많고,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훨씬 더 취약한 구조에 있죠. 뭐 블랙스톤만큼의 뭐 현금이 있느냐, 뭐 유동성 방어 능력도 없고 자산이 분산이 되어 있지도 않고, 그리고 애초에 대형 운용사들은 현금이랑 그 크레딧 라인, 신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넣어가지고 펀드 안정시킬 여력도 있지만, 중소형은 이런 완충 장치가 뭐 없겠죠. 뭐 없어요.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환매가 몰리면은 자산 급하게 이제 급매해야 되고, 그러면 손실이 그 시장 전체적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한 곳에서 부실이 확인이 되면은 아무리 기관이지만 그들에게 돈을 넣은 투자자들도 내 돈도 우리 돈도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, 어떻게 보면 펀드런이 시작될 수도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private credit stress라고 하는 이 이슈에서 사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 자산 가격의 그 평가 문제인데요. 이게 이 현재 크레딧 시장의 이 구조적인 이 아킬레스건이에요. 일단 그 자산 그 가격 평가라는 게 그 마킹이라고 하는데,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자산이 지금 실제로 이 펀드에 있는 이 자산이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시가 평가라는 거를 이 펀드 매니저가, 그 운용사가 직접 합니다. 그런데 이들이 이 장부에 마킹한 이 가격이 이게 제대로 된 자산 가격인지가 핵심 문제예요. 예를 들면 이 최근 그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 대출 부분에서 최근 공시에서는 그 2,500만 달러짜리 론을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
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가격을 평가를 했다가 그 100이 0이 됐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이 프라이빗 크레딧의 구조적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가격, 이 평가를 마크다운 할 인센티브가 없죠. 왜냐하면 당연히 그 마크다운을 하면은 보유한 자산 가격이 줄면은 AUM도 줄고 AUM에 연동된 그 수수료가 자기들 월급인데 그게 줄어드니까요. 게다가 이런 사모론들은 시장에서 애초에 거래가 안 되는 론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가격 투명성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사모시장에서의 대출이잖아요. 사모대출은 은행 대출이랑 달리 장부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리퀴드 하면서도 그 불투명함의 그 결정체죠.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이제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굉장히 쉽죠. 그래서 이제 투자자로서 프라이빗 크레딧에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저라면은 내가 투자한 그 운용사한테 혹은 그 펀드한테 우리 지금 펀드 포지션 한 탑 10 보여주고 이거 지금 얼마에 마킹 됐는지 보여달라 뭐 이러겠죠.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한 65% 지금 70% 빠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 회사에 10억 달러짜리 론이 있는데 장부가가 뭐 한 98이야? 그러면은 이게 98이 맞아? 이거 사실은 뭐 한 65센트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on the dollar? 뭐 그렇게 좀 따져보겠죠. 아니면 내 브로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우리 이 펀드에서 노출된 이 기업들 지금 주가 차트가 한 70% 빠져 있는데 막상 이 펀드 그 론의 장부가가 뭐 액면가 근처라면은 이거 완전 현실 반영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얘들한테 돈 맡긴 게 맞나? 라고 생각하고 저라도 돈을 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부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그 가치가 그보다 내가 낮다고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오히려 빨리 환매해서 그들이 말한 그 98센트에 돈을 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.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거고 많아지니까 이게 환매를 더 가속시키는 좀 역설적인 그런 인센티브인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이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펀드들은 당연히 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 장기 락업 구조이죠. 그러니까 돈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건데 뭐 자산도 부채도 이렇게 수년 단위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만기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문제는 이런 일부 펀드들이 분기별 혹은 뭐 월별까지도 이제 리뎀션이 가능한 그런 단기 부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따지고 보면 자산은 굉장히 일리퀴드한데 자산은 비유동적인데 투자자가 돈은 또 굉장히 빠르게 단기로 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.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의 이 미스매치가 지금 터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뭐 블랙스톤이 대규모 그 리뎀션 사태가 있었고 블랙록도 HPS 그 펀드 인출 그 제한하면서 주가 엄청 빠지고 그리고 블루아워 같은 경우는 아예 사바라는 곳에서 아예 그 블루아워 그 펀드들 그 지분을 굉장히 크게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 가격에 인수하겠다라는 오퍼도 냈고요. 그 펀드에서 나가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가 싼값에 사주겠다라는 오퍼가 나오기도 했었고 애초에 펀드 입장에서는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주려면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자산부터 팔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시장에서 애초에 거래가 가능한 게 그나마 그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자산들밖에 없잖아요. 그 쓰레기 같은 자산은 시장에서 아예 가격이 안 붙거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환매를 안 하고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안 그래도 안 좋았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안 좋은 것만 쌓여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퀄리티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제 막다운이 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도 와 나도 빼야겠다라고 하면서 환매가 계속 되겠죠. 좋은 자산만 계속 팔리고 나쁜 것만 남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은 되게 심각하겠죠. 이거를 좀 반영하는 차트가 이 LSTA 로운 인덱스라는 차트인데 로운 마켓에서의 이 S&P 같은 그런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원래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상품인데 자, 그리고 네 번째, 이번 사태의 이 진짜 이 뇌관,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,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그동안 자금이 많이 이게 몰려 있었다는 거, 이 프라이빗 크레딧 머니들이 숫자를 보겠습니다. 이 하이힐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익스포저가 5% 미만이라고 나오죠. 그 다음 등급인 레버리지 로운 시장은 한 13%. 그런데 프라이빗 크레딧은 무려 20%가 넘게가 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가 있어요.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. 그러면 이 컨센트레이션 관점에서 이 포트폴리오 컨센트레이션 관점에서
굉장히 막 overcrowded 돼 있는 거죠. 이게 과도하게 몰려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. 안 그래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30%, 크게는 60%까지 폭락을 했잖아요. 이 AI disruption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죽일 거다라는 이런 내러티브도 있었고, 그동안 나름 하이 멀티플로 거래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섹터가 다시 깨졌는데, 여기서 핵심은 과거에는 사모대출의 주요 대상이 사실 뭐 제조, 유통, 에너지 뭐 이런 굉장히 클래식한 이 실물 자산을 가진 이런 전통 기업들이었는데, 그래서 이들은 설사 뭐 시장이 안 좋아서 혹은 뭐 정말 비임이 날아가서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공장이나 인벤토리도 있고 뭔가 이 hard asset을 회수할 거리가 남아 있잖아요. 담보가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간의 그 사모 대출 자금이 대부분의 뭐 AI 쪽 뭐 데이터 센터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완전 집중 과잉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시장이 이미 선반영해서 우려하는 대로 정말 소프트웨어 BM이라는 것 자체가 AI한테 다 잠식될 것인가, 데이터 센터 완전 지금 과잉 투자 문제인가, 이런 게 정말 버블론이 맞다고 판명이 되면은, 그리고 그들이 다 정말 날아가면은 사모펀드가 회수할 수 있는 실물자산 가치가 사실상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. 담보 가치가 아예 애초에 없었던 회사들이니까.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이제 주식이랑 연계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죠. 아주 단순한 뭐 계산 비유로 LTV 30%로 10억 달러 빌려줬는데, 만약에 거기서 주가가 반토막 나면은 갑자기 LTV 60% 되는 거잖아요. 아직 이자는 계속 내고 있지만 이 와중에 이제 팔려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까지의 우려는 이런 펀드들에게 투자를 한 이제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, 뭐 LP들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,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니까.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시장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? 일단 지금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이미 답을 주고 있어요. 이렇게 주가를 보겠습니다. 지금 최근 고점 대비 블루아워, 이게 며칠자 클로즈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마 지난주 3월 4일, 3월 5일 블루아울 마이너스 54, 에리 42, 블랙스톤 42, KKR 뭐 41, 다 마이너스. 아폴로, TPG 마이너스 37, 칼라일 마이너스 26%. 그냥 지금 많이 빠졌다고 싼 게 아닙니다. 네, 블루아웃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반토막 난데도 지금 공매도 비율이 한 15%에서 한 20%까지도 있어요. 이렇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 더 빠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S&P 글로벌 기준으로는 얘네가 집계한 데이터로는 거의 지금 최근 18%까지 일주일 사이에 14에서 18%까지 줬다고 하는데, 이 이퀄랜드라고 미국의 이 증권 이 대차 이 데이터 이 데이터 추적하는 업체에 따르면은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블루아울이 미국 전체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숏을 위해서 빌려간 게 렌딩된 borrowed shares가 이제 블루아웃 주식이었다고 해요. 거의 1,900만 주 이상이 대차 거래에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을 빌렸다는 건 이거를 공매도 치겠다는 뜻이니까, 그만큼 아직도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세력이 더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. 또 이 와중에 또 돈은 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렇게 대차 물량이 한 달 만에 한 46%가 느니까 이 수수료, 이제 이 shares 빌리는 비용 대차 수수료가 거의 300%나 올랐다고 합니다. 이게 다 이 주식들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이 또 뭐 사는 타이밍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직 시장은 좀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이 회사들이 망할 거라는 건 또 아닙니다. 애초에 이런 블랙스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이런 이 블랙스톤 같은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뭐 퇴직연금, 이제 미국인들 이 퇴직연금까지 건드리고 뭐 보험 자금 뭐 이런 것까지 다 진짜 오만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이 프라이빗 크레딧 이 덩치를 키워놓은 상태라서 더 심각하긴 하는데, 여기서 발생한 이런 환매 사태가 뭐 예전 뭐 07, 08년도 같은 그런 이렇게 뭔가 레버리지에 의한 그런 시스테매틱한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스트레치인 것 같고, 안 그래도 좀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, 지난주 그 컨퍼런스에서 골드만삭스 전 CEO죠. 이 로이드 이 블랭파인 이 아저씨가 지금 최근 이 프라이빗 크레딧 사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런 게 2008년 재현인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. 뭐 물론 지금
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동안 그 잘못된 프랙티스에 대한 이게 많이 노출이 되고 시장이 지금 조정을 한 거는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옥트리 펀드의 유명한 그 하워드 맥스도 최근 그 주주 레터에다가 이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하기는 했어요. 뭐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. 이거 실제로 그 프라이빗 크레딧 그 펀드들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 론 그 평균 잔존 만기가 한 2년? 2008년 이 정도인데 이 수십억 달러 기업들이 지금 2년 안에 과연 사라질까?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양쪽을 좀 보자면은 이게 2008년과 다른 점은 이거는 이번은 그 레버리지 위기는 아니다. 근데 이제 2008년보다 좀 심각할 수 있는 점은 과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주택 시장 중심으로의 그런 사모대출 그런 부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 회복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AI kills 뭐 software 이런 내레이티브도 등장을 하면서 애초에 대출이 굉장히 크게 나갔던 대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올지는 별개의 토픽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금리 내린다고 이런 사태를 다 이제 뭔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사태는 아니니까 이게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요즘 또 뭐 중동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오폴리티컬 변수들까지도 겹치면서 시장에 좀 그 리퀴디티에 대한 압박도 좀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좀 다 앰플리파이 된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이 크레딧 사이클이 아직 다 안 돌았어요. 굉장히 오랜 그 불마켓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까지 높은 디폴트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보도율이 늘어나겠죠. 그럼 이 운용사들의 실적에 이런 디폴트 관련 손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텐데 아직 그게 숫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자산의 이 마크다운 이 문제, 이 장부가가 현실을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평가 손실이 추가로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과 한 이틀 전에 장부가 100짜리가 3개월 만에 0 가는 이런 시장에서 아직 실적이 다 반영이 안 된 손실이 숨어 있는 운용사들이 많이 있을 거다. 좀 숨어 있는 게 좀 많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 소프트웨어 이 섹터의 이 디스럽션이 아직 이 AI 디스럽션이 아직까지도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.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완전 대체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 내레이티브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이제 뭔가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익스포저가 이제 추가 타격을 아직도 받을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는 거고, 그래서 지금 이들의 주가가 30, 뭐 40, 뭐 거의 뭐 90% 빠진 것도 있고,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펀더멘털이 바닥을 찍었는지부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다.